자, 사진 보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진 보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제를 하나 열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사진 보정이라는 건 말이죠. 사실 뭐 딱 정해진 정답이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감성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성을 제대로 표현해냈으면 그게 올바른 보정입니다. 사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사진은 뭐 너무 밝아, 이 사진은 뭐 너무 어두워, 여기는 뭐 제대로 뭐 잘 못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올바르게 표현이 됐으면 그거는 올바른 보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표현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설픈 적용으로 좀 이렇게 보기 안 좋게 보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든지, 아니면 좀 더 개선이 되면 좀 더 나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잘 표현이 됐어요. 잘 표현이 됐어요. 부족함 없이 잘 표현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제 기준으로 볼 때 인물은 잘 표현이 된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이런 머리카락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배경하고 묻혀가지고 사람이 입체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요. 제 생각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보정을 제가 이제 만약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부분에 입체적으로 생각을 못해서 묻혀가지고 굉장히 좀 잘못되게 해서 이 부분을 보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 이제 이런 스튜디오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이 정면광, 즉 정면광을 통해서 이렇게 이 얼굴 정면, 이 사람의 전면에 광원을 하나 썼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스튜디오 같은 경우 보통 3발 정도, 그러니까 3등 정도의 그 조명을 쓰는데, 최소한 뒤에 우리가 백라이트라 그러는 조명을 받쳐줘야 이 부분이 제대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백라이트 없이 단 하나의 조명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인 거죠. 스포트라이트로 이렇게 각도를 보면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빛이 비쳤기 때문에 정면 인물은 잘 나오지만 이제 배경이 비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굉장히 입체적인 걸로 보기 때문에 기본 보정, 특별한 제가 느낌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닌 기본적으로 이제 잘 나오는 그런 전반적으로 그런 예를 들어서 노출의 범위를 갖는 사진을 원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좀 입체감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진을 굳이 보정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하는 보정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보정하기 전에 원래 이렇게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부분들을 내가 보정을 해야 될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보정을 한다면 거기에 이제 뭘 할지를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명령이나 툴을 통해 가지고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왜 이 어려운 포토샵을 배우냐면요, 포토샵이 굉장히 기능적으로 훌륭한 거기 때문에, 사실 초급 과정에서야 포토샵이 아니더라도 보정을 할 도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 해도 간단한 보정 같은 건 사실 포토샵으로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포토샵에 익숙해지면 장점이 있는데요, 다른 어떠한 생소한 프로그램을 써도 다 보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서 오랜 시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이해가 가서 보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이 보정 툴로 따지고 놓고 보면 이미지를 다루는 입장에서
더 이상 포토샵보다 좋은 툴은 나오기가 힘듭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자, 이 사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이 어두운 부분을 좀 보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해야 되겠죠. 컨트롤 J를 눌러서 원본은 항상 일단은 보존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본은 항상 보존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일단은 이쪽 부분을 좀 보정을 할 건데 좀 밝게 보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밝기를 보정을 하는 툴로 보정 레이어에 저는 커브를 쓰겠습니다. 커브를 썼어요. 일단 밝게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밝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밝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 부분을 밝게 해야 되니까 어두운 쪽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쪽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자, 제가 굳이 여기 이 어두운 영역 이 중간을 자꾸 올리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어두운 쪽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끝에 기준점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쪽을 싹 올려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뒤에 까만 줄만 알았던 배경이 자주색 배경이네, 실제로. 그죠? 그리고 머리카락의 이 디테일도 좀 살아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조명을 잘 못 써가지고 나온 결과는 너무 과한 보정을 하면 이미지가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적당한 손실을 감수하지만,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수하지만, 그래서 적당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이 이미지에서 허용하는 정도의 그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올려주면, 자, 아까하고는 다르게 어때요? 이미지가 많이 뒤에 머리카락 부분들이 좀 입체적으로 살아났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어두운 부분만 강제로 올리다 보니까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좀 흐려졌죠. 이게 좀 희미해졌어요. 이걸 뭐라 그러면 로우 콘트라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콘트라스트가 좀 저하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어두운 쪽을 밝게 만들다 보니까 콘트라스트가 좀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콘트라스트를 좀 보정을 안 해주면 이미지가 좀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콘트라스트 부분, 자, 다시 보정 레이어에서 브라이트 앤 콘트라스트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컨트라스트 부분만 살짝 보강을 좀 해줍니다. 보강을 해줘요. 자, 이 정도로 보강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적용 전 사진과 적용 후 사진과, 그죠? 컨트라스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어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입체감이 좀 살아났죠. 이쪽 부분 보시면 입체감이 좀 살아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정을 다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이렇게 보정 레이어들 다, 자, 보정할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보정된 개선된 이미지고, 밑에 게 이제 보정 전 이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보정은 원래 이제 노출 부분에 해당되는 게 가장 많은데요. 기본적인 보정을 했으면 이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약간 그 노란기와 붉은기가 좀 노란기가 있어서 좀 사진이 좀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좀 따뜻해 보이는 이 느낌을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뭘로 바꾸냐면, 물론 커브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커브를 한번 써볼게요. 다시 커브를 열어서 색감을 바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노란 거의 보색인 청색, 노란색의 보색은 청색이죠. 청색을 선택을 합니다. 블루 채널을 선택을 해서 청색의 색감을 조금 더 올릴 거예요. 자, 좀 올리니까 어때요? 붉기가 돌면서 약간 사진이 붉어지죠. 그죠? 약간 붉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색감을 선호하기 때문에 노란색보다는, 저는 피부가 약간은 맑은 듯한, 노란 게 아니고, 피부는 노란색이 아니고 이렇게 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약간 맑은 듯하면서 붉은기가 도는 거를 저는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감 보정까지 마감을 해서, 자, 보정을 했습니다. 그럼 밝기와 색감을 동시에 보정을 한 거죠. 이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개선이 됐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알아요. 청바지 부분. 청바지 부분을 보면 아까는 노란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 청색이 많이 증가가 됐죠. 그죠?
청색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자, 청색이 증가된 만큼, 밝아진 만큼, 청색이 증가돼서 밝아진 만큼 사실 컨트라스트 약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색의 컨트라스트 이 부분을, 어두운 쪽 부분들을, 여기 보시면 어두운 쪽의 컨트라스트가 그 색감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당겨가지고 다시 컨트라스트를 조금 맞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진이 분위기가 전혀 틀려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기본적인 보정입니다. 저는 이 정도를 보통 사진에 필요한 보정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사실 배우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배워가신다고 생각하고 기간도 좀 여유를 갖고, 사진을 처음 이제 접하신 분들 중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사진 생활을 오래 못합니다. 그리고 사진 보정, 촬영도 마찬가지지만 보정도 잘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제 숙련시키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한 1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이제 좀 자세한, 세세한 기술들을 또 닦기 위해서 단연간 또 공부도 하고 노력을 했고요. 보정도 마찬가지예요. 보정도 처음에는 커브도 제대로 못 다루다가 커브가 좀 익숙해지고 나머지 이제 세세한 디테일들, 테크닉들을 점차 이제 배워나간 거죠. 배워나가서 지금의 제 머릿속에는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게 거의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서 제가 쓰는 거지, 대로 이렇게 말로 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식들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꺼내 쓸 수 있어요. 의식하지 않고. 그래야 원래는 제대로 된 진짜 완성된 실력을 갖춘 겁니다. 자, 사진이 많이 느낌이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완성본이라고 봅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보정은 기본적으로 내 느낌을 표현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된다. 어설프게 표현을 하면 느낌이 이상해진다. 얼마 전 공모전 사건도 있고, 그 사람들이 포토샵을 쓴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없던 걸 만들어서 얘기를, 사진을 합성을 해서 만들었으니까 죄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국전 같은 경우에는 노인 사진이 있는데 아기 이렇게 안고 있는, 포토샵을 했는데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티나게, 누가 봐도 포토샵을 조금만 본 사람이면 이게 정말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하다 마른 작업처럼 해서 낸 게 뽀젓이 대상을 타니까 수많은 아마추어 유저들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 사진들이 어떻게 심사에서 통과돼 가지고 대상을 받나, 그것도 국전이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보정을 해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엔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시면 되려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셔서 기초적인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시다 보면 더 고급적인 테크닉들도 나중에 배우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용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노력하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예제를 갖고 또 보정에 대해서 실습을 하겠습니다.